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뭐 중학교 과정이나 뭐 이런 거랑 뭐 고1 과정 이런 거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같이 할게요. 그림은 부피가 동일한 두 개의 밀폐된 용기 속에 가는 평균 속도 V, 화살표 길이가 좀 짧죠. 이건 2V고 2V인 이상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이상적인 기체다 뭐 이런 거죠. 나 기체가 가 기체보다 큰 물리량. 이게 이렇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평균 속도가. 일단 부피는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부피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이 기체 입자가 와서 부딪히면서 압력이 나타나는 건데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세게도 부딪히고 충돌 횟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압력 증가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온도가 평균 속도가 증가하려면 온도 증가하고,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도 높은 겁니다. 내부 에너지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랑 같기 때문에 이상기체에서는 그래요. 온도 높고 압력도 높고 내부 에너지도 크다. 니은 디귿 리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열된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압력이 P인 이상기체에 열을 공급하여 물체가 올려진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하여 기체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지금 압력이 일정한 거죠. 압력이 여기 대기압 플러스 물체 압력만큼 압력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이게 등압 팽창하는 거예요. 등압 팽창.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고, 그럼 그 압력에 대해서 팽창했을 때 일이 원래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압력이 P잖아요. 압력 P라고 했을 때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고, 그러니까 이 힘 대신에 압력 곱하기 면적 써도 되죠. 이건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는 곧 단면적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면은 이 부피 변화량이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외부의 한 일은 P 곱하기 델타 V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이만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이건 등압 팽창이잖아. 등압 팽창. 등압 팽창에서는 압력 곱하기 부피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팽창합니다.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그래프 내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는 건데요. 이거는 온도 변화가 생긴 거야.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이 그래프 내에서 이동해야지 온도가 일정한 건데, 이 그래프를 이탈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도 하고, W는 P 델타 V랑 같은 거고요. 일도 하고 온도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흡수한 열량이 이 둘 다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만이라고 할 수 없죠. 이해하시죠? 온도도 올라가고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한 열량은 P 델타 V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등온 팽창이면 그렇게 됩니다. 등온 팽창이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으니까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상기체가 이게 등온 팽창한데, 등온 팽창. 요런 연력학 1법칙이죠. 열 에너지 공급된 게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거나 일을 합니다. 일. 근데 등온 팽창이잖아. 어찌됐건 팽창이잖아. 그러면은 외부에 하는 일은 일을 하는 거죠. 0보다 크다죠.
팽창하게 되면 2를 하는 겁니다. 0보다 큰 거고,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등원 팽창할 때 이렇게 돼. 이렇게 요 그래프를 따라가.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보일 법칙 그래프예요. 보일 법칙 그래프. 등원 팽창할 때는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집니다.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야죠. 그러니까 등온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빵인데, 얘가 팽창하려면 이게 플러스 값이 돼야 되고,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죠. 열 에너지 흡수해야지 등온 팽창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프 좀 잘 따져가면서 생각하면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4번에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를 넣고 단열된 피스톤 위에 구슬의 수를 서서히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압력을 줄인 거죠. 압력을 감소시킨 거죠. 그러면서 기체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부피는 증가했대요. 단열된 실린더에. 그래서 기체 압력이 감소한 거지. 이거 구슬을 이렇게 빼면은 얘 압력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는 요때는 외부 압력이랑 이 압력이랑 똑같았을 텐데, 이 압력이 줄어드니까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줄어든 것만큼 여기 압력도 나타납니다. 압력은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팽창하면은 얘 입자가 여기 부딪히는 게 더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압력 줄어드니까 부피 증가한 거죠. 그 다음 이 기체 압력은 감소했다가 맞고, 근데 기체 온도는 일정하냐? 이거는 이제 단열 팽창한 거잖아. 단열 팽창할 때는 온도가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단열이니까 Q가 0입니다. 얘가 열에너지 준 게 0이고, 그럼 이거랑 어떤 관계 있냐면 W는 마이너스 델타 V가 되겠죠. U가 되겠죠. 그럼 얘가 팽창했으니까 2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플러스 값이 돼야 됩니다. 아니지, 미안. 전체적으로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근데 2라는데 자기 에너지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기체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기체 온도 낮아지는 거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요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P는 처음의 압력이고요. 요때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한 일이 P 곱하기 델타 V보다 작다가 맞는데,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야. 원래 단열 팽창할 때 이 그래프에서 이제 V 그래프에서 요 위에 있는 애가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온도가 T-가 더 높은 겁니다. 왜냐면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큰 거니까. 요 T-를 밑에다가 할게.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 있다가 요렇게 팽창하는 거예요. 요렇게 봐봐요. 요렇게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한 일이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팽창한 거죠. 등압 팽창할 때 이렇게. 등압 팽창하면 P 델타 V죠. 한 일이. 이해하시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팽창했잖아. 그러니까 이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이해하실까요? 네, 그래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어렵습니다. 5번 좀 잘 할게요. 일단은 보일-샤를의 법칙 아셔야 돼. 보일-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은 T분의 PV가 일정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T분의 PV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물론 부피에 가는 거긴 하죠. 부피는 절대 온도에는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고치면은 T분의 P분은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은 부피랑 압력이랑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고, 샤를 법칙은 부피랑 절대 온도랑 비례 관계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합쳐놓은 거죠. 자, 그림과 같이 하나의 피스톤으로 연결되어 있대.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대. 연결되어 있고 두 개의 동일한 용기 A, B가 있는데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넣어서 수평면 위에 장치하였다. 양은 똑같대요. 이 양쪽의 기체의 처음 온도는 T0네요. 둘 다. 압력도 P0네요. 압력 P0입니다. 둘 다. 부피도 이제 똑같다. 부피도 처음에는 똑같다. 부피도 똑같대요. 양쪽이. 근데 이 A의 온도를 T0로 유지하면서 B의 온도를 T로 상승시켰다. 그 다음에 정지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랬는데 얘만 T로 상승시켰대. 상승. 그럼 여기 분자운동이 막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얘를 이렇게 밀겠죠. 분자운동 활발해지면서 얘를 밀 거야.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데 부피가 커지니까, 요쪽 부피 커지니까 압력은 줄어들고요. 근데 여기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압력은 증가해서 결국에는 이 나중에는 압력은 똑같을 겁니다. 둘이 나중에 둘의 압력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온도를 상승시켰을 때 A의 압력을 T0, P0, T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타내어라. 이거죠. 요게 압력이 증가됐을 거야. 압력이 요 압력에서 나중에 요 압력으로 P로 이제 증가됐을 거야. 근데 피스톤으로 연결됐으니까 이 B도 나중에 압력은 P로 증가되는 겁니다. B도. 그래서 이때 압력을 P라고 놓은 거야. P. 요때 압력을 P라고 표현하고, 이제 저 T0, P0, T로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이쪽은 온도는 안 올라갔어요. A는 온도는 안 올라갔죠. 그렇죠? A는 온도가 안 올라가고 얘만 T로 상승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일정하니까 T분의 PV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기체 양이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그럼 A 쪽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T0 곱하기 T분의 처음에는 T0분의 P0 V0였어요. 처음에 이게 처음이죠. 근데 변화가 됐어요. 근데 변화됐는데 T0는 그대로인데 V는 변화가 됐지. 왜냐면 V는 압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V는 변화가 됐죠. V 온도는 변화가 된 건 아닌데 V는 VA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게. 그러면 얘가 PVA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알겠어요? 이거 보일-샤를 법칙으로 기체 양이 일정할 때 그 나중 온도랑 그 압력이 바뀌어도 이 전체적인 값, 요 값은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화된 것만큼의 VA 값도 이렇게 변화돼서 결국에 이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알겠어요? 요 값이 일정하다. 요 값이 일정하다. T분의 T0분의 P0 V0 값이 어떤 K 값으로 두었을 때 T는 변화가 없고 압력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VA가 감소했겠지. 그쵸?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T0 분의 P0 V0고 그게 얘가 온도가 바뀌었잖아요. 얘는 T로. 그쵸? 얘가 온도가 T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부피가 바뀌었겠죠. 부피가 VB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게, 이렇게. 그리고 압력도 바뀌었네, 얘는. PV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VA랑 VB는 이게 줄어들었어도 VA랑 VB 더한 값은 처음에 V0의 2배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줄어든 것만큼 이쪽에 증가하니까 VA랑 VB는 2V0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P나 이거는 이제 있어도 돼요. P는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P는 얼마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근데 VA나 VB는 내가 넣어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문자는 여기 써져 있는 문자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VA랑 VB 더하면은 2V0라고 이렇게 쓸게.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를 대입을 하면은 다 원래 있는 문자만 남잖아요. T0, P0, V0 뭐 이런 것만 남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잘 정리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죠.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얘는 VA 대신에 T0는 뭐 이건 똑같네. 이건 똑같으니까 이거 없어져도 되고, P분의 여기 VA 대신에 P분의 P0 V0라고 쓰면 되지. 이해하실까? 네. 요거 VA 대신에, 그 다음에 이 VB 대신에는 이렇게 써야 되네요. T0 분의 P0 V0 T 이렇게 써야 되네.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네, 그쵸? 네. 그게 2V0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P지, P를 양쪽에 T0를 곱하면 P0 V0 T0고 더하기 P0 V0 T고 2V0 T0 이렇게 쓰시면 되고, 됐죠? 거의 다 한 거죠? P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되잖아, P. 네,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쓸 데가 없네요. 그러면 P는 얘로 나눠주면 되네, 얘로. V0는 다 똑같이 있었구나. V0는 없앨게, 그냥. V0 없애고요. 요거 나눌 때 2T0로 나누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2분의 P0고, 요쪽은 2T0 분의 P0T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만 써도 되는데, 요렇게만 써도 되는데요. 좀 예쁘게 쓰면 P0는 같이 있으니까 P0로 이렇게 묶고, 여기를 2T0 분의 T0 플러스 T 이렇게 쓰면 되네, 그쵸? 답이 이게 맞습니다. 예.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게 답이 맞아요. 예. 아무튼 보일샤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 요거긴 하죠. 그러니까 이 VA, VB를 더하면 이 V0다. 요거를 이용해서 요 식에다가 VA, VB 대신에 집어넣어서 정리한 겁니다. 답은 이게 맞아요. 이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B의 온도가 T일 때 B의 온도가 T일 때 A의 부피를 이 L을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2번 문제. 이번에 그냥 여기다 붙여 2번. 그래서 이제 T일 때 A의 부피 되잖아. A의 부피.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식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원래 T0, P0, V0는 T0 분의 PVA인데 VA 부피니까 얘잖아요. 그쵸?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VA는 P분의 P0, V0야. 근데 P 여기 우리 했잖아. 그쵸? P 했잖아요. 그러면은 P0 2T0 T0 플러스 T 넣고 P0 V0 이게 약분되네요. 그러면은 T0 플러스 T분의 2T0 V0면 됩니다. 이게 맞아요. 얘가 요게 답입니다. VA는 T0 플러스 T분의 2T0 V0 보일샤르 법칙을 써서 푼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까? 온도가 변화됐을 때 요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요게 답이죠. 요게 답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도 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연습을 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 풀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이건 뭐 기존에 뭐 했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봐봐요. 6번에 보세요. 자, 일정량 이상 기체의 상태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하였다. A부터 출발하면 되나? A에서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랬대. 기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보일샤르의 법칙 그래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봐봐 이렇게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면은 온도가 일정한 거긴 한데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됐다라고 A, B 구간이라고 쓰지 마시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단열 팽창할 수도 있잖아. 단열 팽창할 때도 이거랑 비슷하게 돼. 이렇게 단열 팽창할 때도. 그래서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PV는 아까 전에 T분의 PV는 일정하다 이랬죠? 그럼 PV는 KT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PV 값이 절대 온도랑 비례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A점이 2 곱하기 5잖아. 2 곱하기 5. 그러면 A의 PV는 10이야. 10. 근데 B를 보면 5 곱하기 2잖아. 5 곱하기.
그럼 이것도 10이죠. 그러니까 PV 값이 T랑 비례관계야. 그래서 PV 값을 보고 아 온도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실까? P 곱하기 V 값이 T랑 비례관계야. 응? PV가 같으면 온도가 같은 거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같잖아? 그러면 온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같은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A에서 B 구간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온도가 300켈빈일 때 D의 온도를 구하여라. 봐봐, B가 10일 때 300켈빈이래 이때. 근데 D는 얼마지? D는 PV 값이 얼마예요? PV 값이 2 곱하기 1이니까 2잖아. 2 그쵸? 5분의 1이 됐잖아. 5분의 1 그쵸? 그러면 온도도 이거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온도도 5분의 1이 돼요. 그래서 60켈빈이 되는 겁니다. PV 값이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PV가 온도에 비례한다. 이 보일-샤를의 법칙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체의 어떤 성질이지. 기체의 성질. 그 다음에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1.5배가 되게 하려면 온도를 얼마만큼 높여야 되냐. 뭐 섭씨 온도냐 켈빈 온도냐라고 안 물어봤는데 계산은 절대 온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온도 계산. 그러니까 27도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절대 온도로 고쳐야 돼. 273 더해서 이거 300켈빈이야. 300켈빈. 근데 압력은 같게 하고 부피를 1.5배가 되게 하려면 절대 온도를 1.5배가 되게 하면 돼. 2분의 3배 되게 하면 돼요. 왜냐면 기체 부피가 압력이 일정할 때 절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절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1.5배가 되게 하려면 450켈빈으로 높이면 되죠. 그쵸? 이해하세요? 근데 보통은 이러면 이제 섭씨 온도로 대답하는 게 맞아요. 이게 섭씨 온도로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섭씨 온도는 얼마냐면 450켈빈에서 273을 빼야 됩니다. 273. 그러니까 계산은 켈빈으로 하시고 물어볼 때 섭씨 온도로 물어보면은 273을 다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이고 4고 177도씨로 높여야 됩니다. 177도씨로. 근데 이거구나. 얼마만큼 높여야 되냐구나. 얼마로 높이는 게 아니라. 얼마로 높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얼마만큼 높여야 되느냐는 150도씨, 답이 150도씨로 되어 있네요. 150도씨만큼 아니면 켈빈이라고 해도 돼요. 단위는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온도로 높여야 되는데 얼마만큼 높여야 되냐. 150도씨만큼 높여야 된다. 알겠죠? 150도씨만큼 높여야 된다.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하는 일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팽창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원래 요랬는데 1.5배 팽창하니까 0.6에서 2분의 3배로 팽창하는 거니까 0.9로 팽창하는 거네. 그쵸? 근데 이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0.9 세제곱미터로 팽창하잖아. 그래서 외부의 한 일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P 곱하기 델타 V로 하는 거잖아. 그쵸? P는 요거야. 요거 단위 써보시면 얘가 1.0 곱하기 10의 5 뉴턴 퍼 제곱미터. 그 다음에 델타 V는 얼마예요? 0.3이네. 0.3 세제곱미터.
그럼 이렇게 뉴턴미터가 나와야지 줄이거든요. 뉴턴미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0.3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까 3만 줄 하겠네. 3만 줄. 3 곱하기 10의 4승줄. 이렇게 이해합니다.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몇 배가 되죠? 아까 전에 이게 온도가 300켈빈에서 450켈빈으로 되잖아요.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1.5배 되는 거죠. 내부 에너지는 1.5배가 된다. 절대 온도가 1.5배가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1.5배.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뭘로 풀어야 되는지는 아셔야지 뭐 풀 수가 있죠, 지금. 8번에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팽창시켰다.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를 2배 증가시키고 등압 팽창한 거죠. 압력 일정하게. 온도 일정하게 했다. 등온 팽창했고 외부와 열의 이동을 차단하고 단열 팽창했고 단열 팽창. 한일의 양. 봐봐요. 얘가 온도 부피를 2배 팽창하는데 이 기체가 외부의 한일의 양을 등으로 써라라고 돼 있네. 압력이 이것도 그래프로 푸셔야 되는데 등온선은 이렇게 됩니다. 등온선은 PV 그래프에서. 그럼 얘가 원래 압력이 이랬는데 등압 팽창하게 되면 이렇게 팽창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압 팽창. 등압 팽창. 등온 팽창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근데 단열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죠. 단열 팽창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피 변화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다. 밑면의 넓이가 한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가 한 1이 제일 많은 거고 다 순으로 한 1이 정해지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등압 팽창, 등온 팽창, 단열 팽창이지. 물론 사실 가처럼 하려면은 열 에너지 줘야지 가능한 거고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열 에너지 주는데 열 에너지 공급하는 거는 가가 더 많아야 되고 하여튼 이 상태가 된 거죠. 이건 열 에너지 공급 없이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가나다 이 순으로 됩니다. 다음에 9번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하였다. 변했대. C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량의 크기는 이게 지금 운동량이라고 물어봤는데 운동량은 원래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절대 온도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런 거는 알아요. 그쵸? 절대 온도가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고 해서 하여튼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운동 에너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또 식이 원래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식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크면은 속도도 커지는 거지. 근데 운동량의 크기는 B의 몇 배냐?
근데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PV가 어쩌다고? PV가 뭐에 비례한다고? T에 비례한다고. PV가 보이샤르 법칙에 의해서 T분의 PV는 일정한 값인데 그럼 PV는 KT 이렇게 되잖아요. PV가 T에 비례한다고. 근데 여기 PV 값이 1 곱하기 3으로 하시면 되지.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C는 4 곱하기 3이니까 뭐 12로 하면 되죠. 12로. 그래서 C에서의 기체 평균 운동량의 크기는 B에서의 몇 배냐. 근데 이 지금 몇 배죠 이게?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4배죠. 4배. 그럼 일단은 절대 온도는 있잖아요. 절대 온도는 4배입니다. 4배. C가 B의 4배. 그런데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예요? 운동 에너지 4배입니다. 4배. 이게 식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T. 절대 온도의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럼 속력은 몇 배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면 속력은 몇 배가 되죠? 속도? 속력 2배입니다. 2배. 근데 운동량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운동량의 크기니까 그냥 속력이라고 해도 되긴 하거든요. 운동량은 mv잖아. mv. 속력의 비례잖아. 속력의 비례. 그래서 C에서의 평균 운동량의 크기는 2배야. 2배. 운동량의 양은 2배입니다. 2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요 면적 구하시면 돼요. 면적. 요 안에 있는 면적. 왜냐면 팽창할 때 이 밑면의 넓이만큼 일하고 압축할 때는 일을 받아요. 이만큼 일을 받습니다. 일을 받는 거는 또 빼줘야지. 일을 하는 거는 플러스인데 일을 받는 건 마이너스 값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면적 구하시면 됩니다. 요 면적. 근데 줄로 물어봤으니까 뉴턴 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뉴턴 미터. 그래서 요거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는 2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고요. 여기는 이제 3이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세제곱미터. 여기 요거까지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6 곱하기 10의 2 제곱 줄 되네요. 600줄이네. 600줄. 그 다음에 10번에 일정량의 이상기체 압력과 부피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압력 부피 그래프고요. 이것도 A랑 B의 온도가 같은 줄 알려면 온도를 비교하려면 뭘 비교해야 돼? 온도 비교하려면 PV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PV 값을. 왜? 온도 압력 그래프, 지금 압력 부피 그래프니까. 그러면 A에서의 P 곱하기 V가 얼마예요? 2 곱하기 돼서 2죠. 2. PV가. B에서는 얼마예요? 2 곱하기 1에서 2죠. 2. 맞죠? 그러면 뭐야? 온도 같은 거예요. PV 값이 같잖아. 그럼 온도가 같은 겁니다. 기억.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근데 이거는 이제 A에서 B로만 물어봤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 밑면의 넓이 다 구하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 과정에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150줄이냐? 평균값은 1.5겠네. 1.5 그쵸? 평균값 1.5니까 1.5 곱하기 10에 5승 파스칼로 써있어. 파스칼이 뉴턴 퍼 제곱미터야. 뉴턴 퍼 제곱미터고 세제곱미터니까 그냥 곱하면 됩니다. 이거 곱하기 여기 1이네.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이거는 단위가 맞는 거야. 지금 뉴턴 퍼 제곱미터에다가 이제 세제곱미터 곱하니까. 그럼 1.5 곱하기 10에 2제곱 150줄이네요. 150줄 맞네요. A에서 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C에서 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같다. B에서 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B에서 C로 갑니다. 네. 근데 이 열량은 어떻게 되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C에서 A 과정 C에서 A는 요거네요. 네. 흡수 이건 흡수죠. 이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자 요만큼의 근데 여기가 봐봐요. 여기 보세요. B에서 C로는 여기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 PV 값이 1이죠. 봐봐 여기서 여기에 2에서 1로 갑니다. 2에서 1로 PV 값이 온도가 그럼 낮아지죠. 이만큼. 근데 여기서는 온도가 높아지죠. 1에서 2. 왠지 같아 보이지만 B에서 C로 갈 때는 외부에 뭐도 하지? 1도 해. 1. 근데 여기는 1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아요. 2에서 1로 가고 1에서 2로 가니까 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얘는 2를 하고 얘는 2를 안 하잖아. 얘는 빵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더 큰 거예요. 이해하세요? 온도 변화가 똑같아. 그러니까 B에서 C로 갔을 때랑 2에서 1로 가고요. C에서 A로 갔을 때 온도 변화는 똑같아. 그런데 B에서 C는 1도 하잖아. 1을 받잖아. 하는 건 아니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방출한 열량은 B에서 C 과정이 더 큰 겁니다. 알겠어요? 온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지만 2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방출한 열량이 B가 더 크다. B에서 C 과정이 더 크다. 11번 일정량의 단 원자 분자 이상기체 상태를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36P0V0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량은 이만큼이다. A에서 B로 갈 때 36P0V0. 그 다음에 B, C는 단열 과정이다. 써져 있네. B, C는 단열 과정이다. 자, B, 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냐? 자, 봐봐요. 여기는 V0 하나니까 여기는 32 P0 V0네. 여기 PV 값이 그렇고요. 여기는 8이네. 8 P0 V0. 온도가 낮아졌고 온도가 낮아졌어요. 이게 중요하네. 잘 봐요. A점 같은 경우에 얼마지? P0 V0가 P 곱하기 V 값이
8P0 V0네요. 그 A랑 C랑 어때? 이게 지금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같죠? 얘랑 내부 에너지 같아. 내부 에너지 같은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 B에서 A에서 B로 갈 때 여기서 흡수한 게 36P0V0래요. 이만큼의 열 에너지 흡수했습니다. 열 에너지 흡수. 열 에너지 흡수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원래 온도로 돌아온 거네. 뭐 이랬네요. 그러니까 원래 요 A에서 B로 갈 때 열 에너지를 36P0V0만큼 흡수하고, 근데 원래 내부 에너지도 있었겠지. 하여튼 내부 에너지가 얼마 있었냐면 8P0V0 있었어요. 원래. 그 다음에 얘가 팽창하면서 일을 했어. 팽창하면서 일을 했는데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내부 에너지가 8P0V0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내부 에너지가 있었는데 에너지를 준 다음에 열 에너지를 준 다음에 다시 내부 에너지가 똑같이 됐어. 그러면 이 열 에너지 받은 것만큼 일을 한 거죠. 일을 하는데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지금 8PV0 똑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똑같거든요. 열 에너지 받은 것만큼 일을 한 거죠. 이거 지금 이 밑에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곡선상이잖아. 곡선상이어서 지금 구할 수는 없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뭐 적분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처음에 내부 에너지에다 열 에너지 줬는데 나중에 내부 에너지가 똑같아. 그럼 이거만큼 일을 한 거죠. 그래서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은 36P0V0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A 순환 과정 동안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한 일을 P0V0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근데 일은 이렇게 구했고, 근데 일을 받은 거는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봐봐요. 이거 직선이잖아요, 얘는 직선 같은데, 요거는. 요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밑면의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균 값은 4.5겠네. 4.5. 그러니까 지금 일을 받은 걸 구하는 거야. 일을 받은 거를 구하면 4.5 P0 곱하기 7이네요. 7 V0. 그럼 2분의 7고 63인가? 63 2분의 63 P0 V0. 요거는 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 한 거에서 일 받은 거 빼면 되죠. 요 순환 과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36 곱하기 2 하면은 70인가요? 70에서 63 빼면 되고 9네. 그러니까 36 P0 V0 빼기 2분의 63 P0 V0. 2분의 9 P0 V0. 요만큼의 일을 합니다. 이거는 팽창 과정에서는 36 P0 V0 일을 한 거고요. 압축 과정에서는
2분의 63 P0 V0만큼 일을 받은 거니까 일한 거에서 받은 거 빼면은 전체적으로 일한 양을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9 P0 V0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걔는 불공 문제도 푸겠습니다. 일단 4번까지 푼 다음에 할게요. 4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B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기체 외부의 한 일은 밑면의 넓이죠. 팽창할 때 평균값이 2P니까 2P 곱하기 2V 하면 되겠네. 4PV가 외부의 한 일을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는 온도 변화를 보면 됩니다. 온도를. 근데 절대 온도는 PV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가 PV가 3PV고요. 여기도 3PV죠. 이게 등온선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온도 일정한 거야. 이해하실까요, 이거? 이게 등온 그래프는 아닙니다. 등온 그래프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되거든요. 근데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 거는 맞아요. 틀렸네. 왜 틀렸지? 3PV.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어서 그런가 본데. 내부 에너지가, 요때는 4PV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 결과적으로는 3PV인데 유지된 건 아니네. 그러니까 유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변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네. 이거는 틀린 걸로 해야 되네요. 그렇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4PV가 될 때가 있잖아요. 원래는 요런 등온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등온선이 아니어서 그렇군요. 그 다음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죠. 근데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요거는 0이고 이거는 4PV니까 열량이 4PV가 흡수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쵸? 기억 디귿 3호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지마 일어나. 자, 단열시킨 상자에서 한쪽은 진공이고요, 한쪽은 이상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진공이면 그 외부 압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진공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유출돼서 퍼져 나갑니다. 그때는 외부 압력이 없어요. 외부의 한 일은 이제 물론 팽창은 하는데 P 곱하기 델타 V가 한 일이잖아요. 근데 P가 0이기 때문에 한 일은 없고 일을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럴 때 뭐 확산되거나 뭐 이렇게 퍼져 나갈 때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온도도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준 게 아니잖아. 단열시켰잖아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E란 양이 없고 단열이야, 단열.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없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는 거지. 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와 나의 같이 가와 나와 같이 절대 온도가 T0에서 부피가 V0인 동일한 이상기체 A, B가 열량 Q를 흡수하여 절대 온도 요렇게 바뀌었대요.
이렇게 바뀌었고 얘는 이렇게 바뀌었고. 예. Q 열량은 똑같겠죠. 나에서의 압력은 일정하고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한다. 압력은 그대로 일정하대요. 예. 그래서 가에서 A의 내부 에너지는 Q만큼 증가한다. E라는 게 없잖아. E라는 게 없으니까 Q만큼 증가하는 게 맞죠. Q 흡수해서 델타 U는 요래야 되는데 팽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Q만큼 증가하는 게 맞죠. E라는 게 없잖아요. 나에서 B가 외부에 한 일은 Q와 같다. 근데 이거는 압력이 일정하게 팽창한 거잖아요. B에서의 압력은 일정하다. 등압 팽창이잖아. 등압 팽창. 등압 팽창할 때는 온도 변화도 있는 거예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팽창은 했으니까 이 일은 했어. 근데 이게 온도 변화가 있어요. 이게 0이 아니야. 이게 0이 아니야. 등압 팽창할 때는 그래프를 좀 기억하셔야고 했죠. 요렇게 등압 팽창할 때는 온도 변화가 있는,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한일과 같지 않지. 외부의 한일과 같지 않죠. 그거보다 더 이거 0이 아니지. 여기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죠. W도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어야지. 한일은 Q보다 적어야지. 작아야지. 그 다음에 TA는 ET0다. 예, TA가 여기네요. 여기. TA는 ET0다. ET0보다 TA가 풀어야 하냐면 일단 여기가 부피가 2배가 됐잖아요. 부피가 2배가 됐고 압력이 일정하니까 부피가 2배가 됐으면 압력이 일정하면은 온도가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TB가 ET0가 됐어요. ET0. 그러면은 같은 열량을 가했는데 같은 열량 가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도 ET0 되는 거 맞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부피가 증가했잖아. 부피가 증가했고 부피 증가하는데 또 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열 에너지 썼잖아. 얘는. 그러니까 E라는 데 쓰고 남는 해 가지고 남는 열량 가지고 ET0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온도 올리는데 쓴 거는 Q보다 작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E라는 데도 썼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사용한 열량은 Q보다는 작은 거예요. 얘가 열량 Q만큼 흡수해서 E라는 데도 쓰고 온도도 올린 건데 온도 올린 게 2배가 된 건 맞아요. 왜냐면 압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부피가 2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열량만 주고 열 에너지가 전부 다 그 온도 변화에만 쓰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ET0보다 크게 돼야 됩니다. TA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서는 2배가 된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T분의 P분의 일정인데 얘가 2배가 됐잖아요.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럼 요게 온도가 2배가 된 게 맞거든요. 네, 처음 온도에 대해서. 근데 처음 온도 T0로 돼 있지. 처음에는 T0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얘는 T0의 2배 T0보다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네, 답이 1번이고요. 2번. 그 다음에 4번에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 부피가 V0인 이상기체가 들어있다. 실린더는 온도가 T0인 얼음에 담겨 있고
벽을 통하여 열이 교환되며 물의 양은 기체에 비해 매우 많다. 이때 실린더 안의 기체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켰다. 피스톤을 빠르게 눌러 부피를 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눌러 빠르게네.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거나 그러니까 이럴 시간을 좀 안 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우 빠르게 눌러. 그러면은 단열 압축된 거죠. 단열 압축. 그 매우 빠르게 눌렀기 때문에 열이 이제 교환할 시간 안 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열 과정이 맞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의 위치를 고정시킨 채 실린더 안의 기체가 얼음의 물의 온도에 이르기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등적 과정이죠. 고정했으니까 이건 단열 압축한 거고 등적 과정입니다. 그러면 단열 압축할 때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도가 단열 압축 때문에 온도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상승했겠지. 상승했는데 근데 여기 얼음이 있으니까 이게 빠져나갔겠죠. 예. 온도가 이때는 온도가 하강하는 거죠. 열 방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우 천천히 잡아당겨 처음 위치까지 올라올 때 상태로 복원하였다. 천천히 잡아당겨. 그러면 이제 열이 이동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고요. 등온 팽창한 거네. 등온 팽창. 그 다음에 이 얼음이 되게 많다라고 써져 있는 거는 물의 양, 얼음물이니까 물의 양이 되게 많다라고 써져 있는 거는 얘 때문에 이게 등온 팽창하거나 그러는 것 때문에 온도는 변하는 건 아닙니다. T0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기억은 단열 과정이고 3번은 등온 과정이고 상태 C에서 기체 압력은 A일 때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얼음이니까 온도 낮아져야 되잖아요. 등적 과정인데 열이 방출되는 거니까 온도 낮아지니까 압력은 감소합니다. 압력 감소하고요. 압력 감소합니다. 과정 3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하여 모두 일하는 데 사용하였다. 과정 3은 등온 팽창하는 거고 등온 팽창하는 거고요. 등온 팽창할 때 이게 0이잖아. 0. 팽창하려면 2를 해야 되고 열을 흡수하여 그러면은 열 흡수한 게 2라는데 모두 쓰여지는 거 맞네요. 기억리을 3번 고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부터 또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십시오. 5번부터 8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여기 풀어보겠습니다. 5번. A, B, C, D, A 과정에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A와 B는 그 다음에 C랑 D는 등온 과정이고 B랑 C, D랑 A는 등적 과정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B에서의 온도는 4T다. 근데 D에서가 T라고 되어 있습니다. D. 그러니까 절대 온도 비교할 때는 PV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PV죠, PV. PV가 T고 B에서는 모르잖아. 여기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등온이기 때문에 A 온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A가 4PV잖아. 4PV. 여기도 4PV인 거지.
4PV인데 그럴 수가 없네. 근데 이게 4PV라고 해가지고 2P구나. 2P야. 2P면 되네. 2P. 아무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온도는 4배가 되는 게 4T가 되는 게 맞죠. 왜냐면 PV가 T이기 때문에 4PV는 4T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없다. 근데 2를 했잖아. 2를. A에서 B는 2를 했잖아요. 열의 출입이 있는 거죠. 절대 온도의 변화는 없지만 그만큼 2를 합니다. 이거는 0인데 얘가 2를 했으니까 열을 흡수를 한 거죠. 흡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여기에서 그 PV에서 4PV로 이제 3PV만큼 증가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PV죠. PV. 그러니까 3PV만큼 감소하겠지. 그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은 거죠. 등온이기 때문에 C도 PV죠. PV. 그럼 여기 압력은 2분의 P겠다. 2분의 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억 디귿 3번 답이고요. 그다음 가와 같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가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에 금속판 요거는 이제 열 전달 잘 된다라고 되는 거지. 열 전달 잘 되는 겁니다. 얘는 A, B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금속판은 고정되어 있으며 A와 B 부분의 이상기체의 온도는 서로 같다. 열 전달 잘 되니까. 가의 피스톤의 추를 가만히 놓았더니 나와 같이 피스톤이 정지하였고 압축이 됐네요. A와 B의 이상기체 온도가 같아졌다. 그러면 이제 이제 압축이 됐으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텐데, 근데 여기 열 전달이 돼서 이 둘의 온도가 똑같아졌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은 금속판을 통해 A에서 B로 이동한 게 맞죠. 얘가 압축될 때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때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한 게 맞죠, 그렇죠? A의 기체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더 큽니다. 근데 B의 기체 압력은 같지 않지. 온도가 올라갔는데 부피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이 기체 분자들 더 세게 부딪히면서 압력은 더 큽니다. 나가 더 큰 거죠, 나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T분의 PV는 일정한데, 이거는 일정한 거고, 지금 부피 변화가 없는 거고, B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P도 올라가야 됩니다, 얘도. 얘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죠. 네. 그래서, 나가 더 압력이 더 큽니다. 3번이고요. 3번. 그 다음에 7번에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 과정을 따라서 변할 때 압력과 온도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등적 과정이다. 자, 여기는 지금 압력하고 온도예요, 이거. 그쵸? 부피가 아니야. 부피가 아닙니다, 이거.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A에서 B는 여기 써져 있는 거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프만 보면 안 되고 B랑 C가 등적, 여기가 등적이래요. 등적. 그 다음에 D에서 A로 여기가 등적이래요. 등적. 평상시 보던 그래프랑 달라요, 지금. X축이 지금 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B는 온도 일정한데 봐봐, 압력이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온도 일정할 때 압력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부피가 어떻게 될까? 부피가 부피가 감소해야 돼.
압력이 감소하려면 부피가 감소해야 됩니다. 부피랑 압력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는 부피는 감소하는 거, 부피 감소. 부피는 이제 압력이 반이니까 부피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피 증가해야 됩니다. 다시 미안.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부피 증가하는 겁니다. 부피 증가하고 2배 증가해요. 2배 증가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됐죠? 온도가 반으로 됐죠. 그쵸? 온도가 반으로 됐어요. 근데 여기는 압력이 증가했고 온도는 절반. 여긴 등적 과정이라고 했지. 등적 과정이구나. 여기는 등적 과정을 했어요. 여긴 등적 과정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1로 감소해야겠네. 2분의 1로 부피. 그래서 자, B에서 C 과정에서 일단은 봅시다. A에서 B로 가면서 외부로 열이 방출되냐.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해야 되잖아. 부피가. 그러려면은 열에너지, 그러니까 E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온도 똑같으니까 이건 0이고, 부피가 증가하려면 얘가 E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열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지. 흡수해야지.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에서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그러니까 ET에서 T로 줄었습니다. D에서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은 겁니다. 왜냐면 둘 다 내부 에너지가 ET에서 T로 줄었고 T에서 ET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량 같은 거지. 감소량이 증가량이랑 같은 거죠. 근데 기체 부피는 C에서 A가 2배다. C랑 A는 2배죠. 왜냐면 얘가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B랑 C랑 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2배잖아. 그러니까 B가 2배잖아. B가. 그쵸? B가 2배니까 C도 2배지.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얘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B랑 C랑 부피가 2배인데 B가 A의 2배이니까 C가 A의 2배가 맞죠. 여기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피스톤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에는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그 피스톤이 용수철이 있는데 그 고정되어 있군요. 핀으로 이렇게 진공 상태로 되어 있고, 이때 용수철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다. 요 상태는 그냥 원래 상태래요. 나는 핀을 제거했어요. 여기는 진공이니까 봐봐. 여기 진공이니까 부딪히는 압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거 제거하면. 근데 여기 압력이 있으니까 얘가 압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정지한 순간, 그러면 이 탄성력과 이 압력에 의한 힘이 같을 때네. 그때 다시 고정했다. 그 다음에 열의 출입은 없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요건 없고, 요거는 얘는 일을 했잖아. 일을 한 거야. 이거는 진공이어도 아까 전이랑 달라요. 아까는 진공인데 아예 압력이 없는 거고, 요거는 탄성력에 의한 압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일을 한 거야. 일을 한 거고, 이거는 감소했겠네.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가에서 나 과정에서 기체 압력은 감소한다. 일단 얘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탄성력은 증가한 거는 맞긴 해도 부피가
팽창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나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온도가 낮아졌을 테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 나 과정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이상기체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탄성 여기에서 이제 Q가 0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W는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2를 했겠죠. 그거만큼. 그쵸? 근데 2란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철에 대해서 이렇게 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부 에너지 줄어든 것만큼 일을 하는데 일한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되니까 크다는 아니고 같은 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은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단은 하겠습니다.